자, 49페이지 지적 공부와 관련돼서 우리가 보도록 합니다. 자, 지적 공부와 관련돼서 우리가 꼭 기억해 둘 게 있어요. 우리가 반드시 출제되는 게 있어요. 제2장과 관련돼서 제2장이죠. 자, 지적 공부는 우리가 지적 공부별 등록사항 이걸 우리가 점령을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입니다. 지적 공부별 등록사항과 관련돼서. 자, 지적 공부별 등록사항은 지금 최근에 출제되는 경향을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이제 한 문제에서 두 문제가 늘 출제가 되고 있고 최근에는 두 문제가 계속적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적 공부별 등록사항을 확인에 있어서 지적 공부, 법정 지적 공부는 크게 이렇게 나눠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가시적 지적 공부라는 게 있고요. 대표적으로 자, 불가시적 지적 공부가 있습니다. 자, 가시적 지적 공부는 뭐라고 그랬어요? 대표적으로 유형적 측면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불가시적 지적 공부는 무형적 측면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 대장과 관련돼서 우리 유형적 측면은 우리 임야대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임야대장. 자, 대표적으로 이제 토지대장이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공유지 연명부라는 게 있어요. 공유지 연명부. 그 다음에 대지권 등록부라는 게 있습니다. 등록부. 자, 임야대장이 있으면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임야도가 따라붙어요. 임야도. 그러면 토지대장이 있으면 대표적으로 지적도가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 그럼 무슨 하일이 있어요? 대표적인 지적 하일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통 분모를 묶어보죠. 오늘 임야대장, 토지대장,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우리 대장이라고 배웠고요. 이 지적도 임야도는 대표적으로 도면이 됩니다. 도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뭡니까? 대장 형식의 도면이다. 그러면 자, 임야대장, 토지대장,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대장. 자, 지적도 임야도 도면입니다. 자, 도면은 두 종류가 있네요. 대장 형식의 도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 무슨 하일, 지적 하일. 그러면 49페이지와 관련돼서 우리가 보시죠. 자, 지적 공부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 좌표 등록부 등. 자, 지적 증명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 자,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되는 걸 포함합니다. 그래서 포함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되는 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불가시적 지적 공부라고 그럽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지적 공부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16회 때 지적 공부로 모두 바르게 나열된 것 출제가 됐고요. 자, 그러면 이제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자, 50페이지와 관련돼서 이제 딱 도표로 만들어 놨습니다. 자, 지적 공부, 가시적 지적 공부와 불가시적 지적 공부가 있다. 자,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이하대장입니다. 지적도 임야도 도면이고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따로 대장 형식의 도면. 자, 불가시적 지적 공부, 지적 하일, 지적 전산 정보 실점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것. 그래서 지적 하일이 있습니다. 자, 관리와 관련돼서 그러면 우리 가시적 지적 공부는 어디에서 관리하느냐? 바로 지적소관청 지적서고 연구보전입니다. 자, 그러면 원칙적으로 우리 가시적 지적 공부는 원칙적으로 반출이 한대요. 예적 반출 사유가 관련돼서 천재지변. 대표적으로 자,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반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원칙은 반출이 안 되고 예적 반출 사유, 천재지변과 시도지사 승인을 얻으면 반출할 수 있다. 자, 1또는 이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해당 청사 밖으로 지적 공부를 반출할 수 없다. 그러면 원칙, 반출 X. 예적으로 반출, 천재지변과 시도지사를 승인을 얻으면 대표적으로 반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공개와 관련돼서는 지적소관청이 됩니다.
자, 지적항해과 관련돼서는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밑을 다 끊어놓고 지적정보관리체계 무슨 버전이다? 연구 버전. 이걸 한번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복지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 구축 동그라미. 구축은 대표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합니다. 자, 지적정보 전담관리 설치 운영관자도 누구냐?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이고요. 자, 지적전산 시스템의 관리 운영 및 필요한 사항도 국토교통부 장관. 그러면 우리 지적공부의 구축은 정보 시스템의 구축은 국토교통부 장관. 지적정보 전담관리 구축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합니다. 자, 공개와 관련돼서는 지적소관청 또는 읍면동장 전산화됐기 때문에 읍면동장까지 확장이 됐다는 걸 꼭 기억해 두시라는 겁니다. 요거와 관련돼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가시적 지적 공부와 왜 불가시적 지적 공부를 하느냐? 보관 관청이 다르요. 지적소관청, 지적소공. 요거는 시도지사, 지적소관청, 정보관리체계, 연구 버전이 된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공개는 지적소관청, 요거는 지적소관청 또는 읍면동장. 구축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구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요.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는 대표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설치 운영한다라는 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50페이지와 관련돼서 지적공부의 보존 및 반출. 우리 이미 봤죠. 원칙적으로는 반출이 안 되며 A적 반출 사유로서 천재지변과 시도지사 승인, 특히 우리 천재지변과 관할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의 승인 이 두 가지 A적 반출 사유에서는 한번 체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 1번과 관련돼서 꼭 확인을 해 두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51페이지와 관련돼서 특히 가로 5번 이걸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보존하는 지적 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될 경우를 대비하여 지적 공부를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요거에 대해서 구축은 지적 공부와 관련돼서 구축은 누가 하느냐?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그러면 요 부동산 종합 공부. 자, 부동산 종합 공부에 대해서는 종합 공부는 누가 구축하느냐? 이거는 대표적인 지적소관청이 구축하게 되어 있어요. 지적소관청. 요거의 구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요. 부동산 종합 공부의 관리 구축은 지적소관청이 하게 된다라는 것. 자, 요거에 대해서는 자꾸 익숙해져야 돼.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의 명칭은 뭡니까? 우리 처음 접해보는 단어들이 많아요. 처음 하신 분들은. 그래서 지적정보 전담관리 설치 운영관자는 누구냐?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이미 출제가 됐고요. 그럼 51페이지 하단분에 가로 1번에서 국토교통부 장관 밑줄 다 끊어놓고 가로 2번과 관련돼서 업무 범위와 관련돼서 거기 줄잖아요. 밑에서 네 번째 줄. 주민등록 전산자료 동그라미 1. 가족관계 등록 전산자료 2.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 전산자료 3. 공시지가 전산자료 4. 이미 또 출제가 됐고요. 그러면 지적정담 정보관리기구와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 그래서 주민등록 전산자료, 가족관계 등록 전산자료, 부동산 등기 전산자료, 공시지가 전산자료 요 4개에 대해서만 정도를 파악해서 암기해 두신다면 지적정보 전담관리 설치권과 관련돼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51페이지 그래서 하단부에 두 군데 키워드를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뒷장을 넘겨보니까 이미 기출된 확인 문제를 한번 봅시다. 자, 지적공부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해서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 설치 운영권자는 누구냐?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죠. 고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수준이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지적공부의 공개와 관련돼서는 이제 대표적으로 지적소관청 우리 한번 잡아봐야죠. 자,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꼭 한번 체크해 놓아 봅시다.
자,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지적 공부, 즉 이 지적도 임야도 제 자리를 행각한다거나요.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지적 소관청이나 읍면 동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읍면 동장, 그걸 한번 확인을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52페이지와 관련돼서는 그 정도 한번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지적 공별 등록사항과 관련돼서 우리 53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요거와 관련돼서는 도표가 하나 있죠. 그래서 별표가 5개짜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별표 5개짜리와 관련돼서 반드시 우리가 정리해 두셔야 돼요. 자, 이건 도표에 대해서 우리 무조건 외워두셔야 돼요. 요거는 우리가 좀 이따 다시 종합적으로 우리가 볼 거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여기 보죠. 자, 임야대장, 토지대장, 공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대장. 요거는 이제 장으로 끝났다고 우리가 약속을 하죠. 요거는 장입니다. 요거는 도예요. 끝자리가 도. 요거는 부, 요거는 부, 요것도 부가 돼요. 그러면 우리 1번 타자,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대해서 우리가 보죠. 자, 토지대장, 임야대장입니다. 자,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54페이지와 관련돼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의회와 관련돼서 우리가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가로 2번에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의 등록사항과 관련돼서 요게 나오네요. 자, 소재입니다. 자, 소재와 관련돼서는 이제 공통이에요. 공통이라고 하나 적어놔요. 그러면 소재는 모든 지적 공부에 다 공통으로 등록된다. 자, 2번과 관련돼서 지번이라는 게 있네요. 지번. 지번은 뭐예요? 공통입니다. 공통이고요. 공통. 모든 지적 공부에 등록된다. 자, 3번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이제 지목인데, 그래서 목도장이라고 숙제합니다. 자, 지목의 목적 따고 끝자리가 도하고 장. 도하고 장이 뭐 있어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자, 지적도, 임야도, 토지대장, 임야대장. 끝자리가 도하고 장에만 등록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장. 이렇게 한번 숙제해 두라는 거. 우리 약속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도장. 4번입니다. 자, 면적의 면자 따요. 끝자리가 장으로 끝나는 거. 그래서 면장이 됩니다. 그러면 면적과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만 등록된다라는 거. 자, 5번은 소유자에서 소자를 땁니다. 소유자. 그래서 우리는 소대장이라고 외웁니다. 대장과 관련돼서는 몇 종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4종류가 되죠. 대표적으로 토, 임, 공, 대.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해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는 대장으로서 우리가 소대장, 면적은 면장, 지목은 목도장, 소재는 공통, 지번은 공통, 이렇게 우리가 암기를 하는 겁니다. 자, 토지의 고유 번호와 관련돼서는 이거는 대표적으로 자, 도면에만 등록되지 않아요. 그래서 도면 X, 나머지는 등록됩니다. 자, 토지의 고유 번호와 관련돼서는 요거는 우리가 개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자, 토지의 고유 번호는 몇 자리냐? 19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1, 2, 3, 4, 5, 6, 7, 8, 9, 0입니다. 자, 19자리예요. 자, 요거는 무슨 구역을 나타내느냐? 대표적으로 행정구역을 나타내요. 그래서 행정구역. 자, 이거는 54페이지, 55페이지 상단에 정리가 되어 있어요. 행정구역. 요거는 대장구분 표시입니다. 그래서 대장구분 것이고요. 요거는 대표적으로 이제 지번이 됩니다. 지번. 그럼 결론적으로 토지 고유 번호는, 토지의 보유는 행정구역과 대장과 지번은 코드가 있어요. 그러면 지목은 할 수 없다는 게 특징이 됩니다. 그래서 토지의 고유번호는 지목은 코드하지 않았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기가 1이면 대표적으로 토지대장이 돼요. 토지대장이 되고,
자, 토지대장 비지적은 지적도를 함께 비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도. 여기가 2번이면 임야대장이 됩니다. 그래서 임야대장에는 임야도를 비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토지대장 등록되면 여기 지적도는 따로 등록할 필요가 없죠. 왜? 중복되니까. 그러면 지적도는 등록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임야대장의 보유번호가 등록되면 임야도는 등록할 필요가 없죠. 여기도 등록되고 여기도 등록되면 두 군데 등록되기 때문에 그럼 지적도 임야도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지적도 임야도 그래서 도면에는 등록되지 않는다. 지목은 코드하지 않았다. 자, 우리 개정 전에는 3번이 있었습니다. 3번이 우리가 폐지가 돼서요. 그래서 1번과 2번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1함은 토지대장, 그 다음에 2함은 임야대장이 되고요. 자, 그렇다면 자 55페이지와 관련돼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고유번호란 각 필지에 서로 구별하기 위하여 필지마다 개별적으로 붙이는 고유한 번호를 말한다. 고유번호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지연면부, 대지권 등록부, 경계점 자화표 등록부에 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데 행정구역에 10자리, 그 다음에 대장 1자리, 지번에 관한 8자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거기에다 밑줄을 딱 꺼놔요. 그래서 도면에는 고유번호가 기록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도면과 관련돼서 한번 확인을 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고유번호 몇 자리? 19자리다. 대표적으로 도면 X고 지목은 코드하지 않았다. 그러면 1함은 토지대장, 2함은 임야대장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와 관련돼서 고유번호 맨 위에 이렇게 의미를 한번 잡아 예를 한번 들어보죠. 자, 다음 이제 토지 보유번호고 1번입니다. 자, 요 예를 가지고 요 네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보도록 하죠. 자, 여기에 대해서 1, 2, 3, 4, 5, 6, 7, 8, 9. 요거는 행정구역을 나타내고 있죠. 요거는 2번이네요. 자, 2번은 그러면 비치될 장부는 대표적으로 임야대장하고 임야도가 되겠네요. 자, 여기에 대해서 지번이죠. 그러면 지목은 임야이다. 어때요? X. 지목은 임야인지 확정이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목은 할 수 없습니다. 왜? 지목은 코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지목은 원칙적으로 임야이나 임야가 아닌 경우도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임야, 그래서 X가 되죠. 단정 내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지번은 369-1이다 틀렸죠. 왜 틀렸습니까? 2라는 것은 앞에 산자가 표기돼야 되겠죠. 369-1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X. 자, 123.5를 단수 처리하면 임야도는 축척이 바로 6천분의 1이 일반 축척이죠. 그러면 소축적으로서 우리 천단위 축적은 뭐예요? 정수로 나타내야 되겠죠. 5로 끝났네요. 앞에 짝수 열수예요. 홀수죠. 그러면 홀수는 올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124로 단수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고유번호와 관련돼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BT될 장부는 임야대장과 임야도. 자, 지목은 임야이다. X. 임야인들 단정 내릴 수가 없어요. 지목은 코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지번은 산자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산 빠지면 X가 되겠죠. 123.5를 단수 처리하라. 5로 끝났네. 앞에 홀수만 자 올려줘야 되겠죠. 홀수는 에러오니까 올려줘라. 124. 그래서 대표적으로 토지 고유번호와 관련돼서 요게 특히 2번에 대해서 나올 때 특히 조심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토지 고유번호는 도면은 X다. 나머지는 등록된다라는 거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55페이지 이제 7번을 우리가 봐봐요. 7번입니다.
자, 7번은 축척이죠. 그래서 축척에 축을 땁니다. 그러면 축을 따고요. 그래서 앞으로 축도장이라고 외워요. 그러면 축척은 끝자리가 도하고 장에만 등록돼요. 우리 약속을 했죠. 그래서 끝자리, 도와 장. 그래서 축도장. 이렇게 암기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축척과 관련돼서 이거는 9번에 나와 있나요? 예, 9번이네요. 9번에 나와 있습니다. 9번과 관련돼서 그렇게 정리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10번에 토지 이동 사유, 그 다음에 11번 토지 소유자 변경된 날과 은인, 그 다음에 12번에 토지 등급 또는 수준, 기준 수학년 등급과 설정 수정 연월일. 대표적으로 10번, 12번, 13번 개별 공시지가 그 기준인은 대표적으로 토지 대장과 임야 대장에만 등록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요거 자 대표적으로 요거는 우리가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한번 숙제해 보자고요. 자, 소재는 소재 공통, 지번 공통, 지목은 목도장, 면적은 면장, 소유자는 소대장입니다. 자, 토지의 고유번호는 도면 X, 축적은 축도장이라는 거. 그렇게 한번 우리가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소재 공통, 지번 공통, 지목은 목도장, 면적은 면장, 소유자는 소대장, 토지의 고유번호 도면 X, 축적은 축도장. 이렇게 한번 정리해 두시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토지대장, 임야대장 정리했으면 이걸 이제 활용을 해 먹어보자고요. 2번입니다.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봐요. 56페이지입니다. 자, 페이지 넘겨가야 되겠죠. 56페이지. 자, 56페이지 뭐가 있어요? 56페이지 공유지 연명부라는 게 있죠. 자, 공유지 연명부와 관련돼서는 이게 키포인트죠. 공유 잡아야죠. 자, 공유지 연명부 그러면 대표적으로 2인 이상이 있을 때 작성해 주는 거. 2인 이상. 자, 공유지 연명부는 이하 대장이죠. 그래서 대장이라고 그랬어요. 끝자리가 부로 끝나고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공유 그러니까 지분이 나오겠죠. 그래서 지분. 자, 지분. 자, 유추 해석해 봅시다. 자, 소재는 공통이죠. 자, 지번은 공통입니다. 자, 지목은 목도장이죠. 지목은 등록되지 않네. 면적은 면장이라고 그랬습니다. 등록되지 않대요. 소유자는 소대장이죠.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 소유자는 등록되네요. 여기에서 공유지 연명부는 대장이니까. 자, 토지 고유번호는 도면에만 등록되지 않죠. 그래서 고유번호가 등록되네요. 고유번호. 자, 축적은 축도장이니까 축적은 등록되지 않죠. 그에 대해서 지분이 등록되네요. 지분. 자, 공유지 연명부의 등록사항은 대표적으로 소재가 있고요. 자, 지번, 그 다음에 소유자, 고유번호, 지분이 등록되겠네. 그러면 우리 57페이지 기본서 가서 정리 한번 해봐요. 자, 그렇다면 자, 공유지 연명부의 의의. 그래서 둘 이상이면 둘 줄잖아요. 자, 그래서 토지의 소유자가 2인 이상 키워드 찾았습니다. 자, 3번과 관련돼서 자, 공유지 연명부 지적서고 나와 있고요. 공유지 연명부의 등록상 요걸 찾으러 왔어요. 57페이지. 자, 토지의 고유번호 줄쳐놓고 소재 공통 3번에 나와 있네요. 4번에 지번 공통 소유권의 지분이네요. 소유자와 관련돼서 소대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6번과 7번은 소대장이죠. 그래서 소재, 지번, 지분 대표적으로 고유번호 그 다음에 소유자가 등록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학위 문제와 관련돼서 공유지 연명부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 1. 소유권의 지분 등록되죠. 소재 공통 3번 대지권 비율 정답은 3번이 되죠. 대지권 비율과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대지권 등록부에만 등록됩니다. 토지의 고유번호 소유자의 변경된 날과 그 은인 소대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공유지 연명과 관련돼서는 이제 더 이상 할 것도 없어요. 이런 측면에서 소재, 지번, 소유자 고유번호, 지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암기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과 관련돼서 우리 그러면 58페이지를 우리가 보도록 하죠. 바로 대지권 등록부입니다.
자, 대지권 등록부는 중심키가 여기에요. 대지권이다. 그래서 대지권. 대지권 등록부와 관련돼서는 대장이죠. 그래서 대장이고 포인트는 바로 대지권이 됩니다. 대지권과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비율을 담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지분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지분. 그래서 이제 비율과 지분이라는 게 탄생하게 되네요. 자, 대지권 등록부와 관련돼서는 그 옆에 58페이지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보죠. 자, 여기 이제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우리 아파트, 연립주택 아니면 우리가 집합 건물이라고 생각해보죠. 이 건물 밑에 바로 여기에 대지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뭐라고 그래요? 바로 전유 부분이라고 그러죠. 전유 부분. 여기에 대해서 무슨 아파트 여기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건물의 명칭이 되겠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뭡니까? 대지권이니까 대지권 비율이 되겠네요. 그래서 대지권 비율. 그러면 집합 건물과 관련돼서 대지권 등록부와 관련돼서는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명칭, 대지권 비율. 자, 대지권 비율이네요. 그러면 우리 공유지 연명부와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자, 소재. 자, 공통이죠. 집은 공통이 되네요. 자, 소유자 등록되고요. 소대장이니까. 고유번호는 등록되고요. 자, 소유권의 지분이 등록되네. 그럼 결론적으로 공유지 연명부의 등록상 요에다가 플러스. 그러면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와 건물의 명칭과 대지권 비율을 더하면 대지권 등록부의 등록사항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58페이지 가로 2번에 관련돼서 대지권 등록부의 등록사항 그걸 보죠. 1. 토지 고유번호. 자, 2번과 집합 건물별 대지권 등록부의 장 번호가 나오죠. 3번의 소재, 공통, 4번의 지분, 4번의 소유권의 지분. 그러면 소유권 지분과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공유지 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의 공통 등록사항이 되네요. 자, 소유자와 관련돼서 6번은 6호와 관련돼서 소대장이죠. 자, 6번과 7번은 그러면 건물의 명칭 줄쳐놓고요.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대지권 비율, 요 8, 9, 10은 묶어야 되겠죠. 요 8번과 9번, 10번은 자, 건물의 명칭과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와 대지권 표시는, 대지권 비율은 대표적으로 어디에만 등록된다? 대지권 등록부에만 기록됩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요 8, 9, 10에 대해서 꼭 확인을 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학연 문제로서 17의 기출문제를 우리가 보죠. 대지권 등록부의 등록사항만 나열된 것. 그럼 대표적으로 우리가 끝에서 이런 것들은 끝에서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지번이네요. 자, 5번 지문을 보죠. 지번 공통. 대지권 비율 등록되고요. 소유권의 지분 등록되고, 도면번호는 등록되지 않습니다. 자, 도면번호와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 주실 거는, 도면번호는 도면의 색인도, 가운데 숫자가 도면번호예요. 그러면 공유지 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는 대표적으로 도면번호가 등록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4번은 X다. 4번의 건물의 명칭, 대지권 비율, 소유권의 지분, 토지의 고유번호, 고로 정답은 4번이 되네요. 자, 집합 건물 및 대지권 등록부의 장번호, 오케이. 토지 이동 사유. 토지 이동 사유는 대표적으로 토지 대장과 임야 대장에만 등록돼요. 대지권 비율, 오케이. 지번, 오케이. 그러면 3번에서 토지 이동 사유가 빠져야 되고요. 자, 이번 질문에서 대지권 비율 오케이, 소유권의 지분 오케이, 건물의 명칭 오케이, 개별 공시지가, 토지 대장, 임야 대장에만 등록되네요. 자, 1번의 소재 오케이, 지번 오케이, 지목은 목도 장이죠. 지목은 대표적으로 끝자리가 도하고 장에만 등록되죠. 지적도, 임야도, 토지 대장, 임야 대장, 지목 X.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오케이. 그러면 대지권 등록부의 등록사항으로만 나열된 것, 고로 정답은 몇 번입니까?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본 게 대표적으로 임야대장, 토지대장, 공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대장이 되겠죠. 대장은 몇 종류다? 대표적으로 4종류가 된다라는 걸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도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지적도면, 지적도와 임야도. 자, 60페이지 가서 우리가 한번 그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자, 60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자, 60페이지 요 그림을 별표 5개 놓으세요. 올해 출제 가능성이 우리 확률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와 관련돼서 우리 60페이지와 관련돼서 그림을 보는 방법을 우리가 보자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거는 뭐냐? 바로 이렇게 써놔요. 자, 60페이지하고 있어요. 자, 도면의 색인도가 됩니다. 도면의 색인도. 자, 도면의 색인도와 관련돼서 그러면 이게 이제 뭐냐? 이거는 도면의 애각선이라 해서 도각선이 됩니다. 도각선. 이렇게 60페이지와 관련돼서 도각선이 돼요. 자, 여기에 대해서 몇 번이죠? 8번이고 9번이고 10번이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15번, 여기에 대해서 4번이 됩니다. 그러면 요 9번이 뭐냐? 바로 요거는 도면 번호가 돼요. 도면 번호다. 도면 번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쪽 도면을 보고 싶다. 우리가 8을 봐야 되고요. 요 밑에 도면은 15번이 되고, 요쪽은 10번이 되고, 위에는 4번이 됩니다. 그러면 요 도면 번호는 대표적으로 뭐가 된다? 9번이 되겠죠. 자, 용인시 운학동이네요. 용인시 운학동. 이렇게. 요거는 이렇게 해서 법정동리라고 써놔요. 법정동리가 되죠. 법정동리. 자, 지적도라는 게 있네요. 지적도. 요 지적도. 요렇게 그래서 잘라서. 요거는 대표적으로 도면의 제명이라고 그래요. 도면의 제명. 도면의 제명이라는 것은 도면의 이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30장 중 제9호. 요 9호가 뭡니까? 우리 30장 중 제9호. 요 9호가 뭐예요? 요거는 도면 번호가 되겠죠. 그래서 조금 전에 봤던 도면 번호가 되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축척은 1200분의 1이네. 그래서 축척은 1200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축도장이죠. 그러면 지적된 일반 축척은 얼마다? 1200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게 이제 도각선이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수치를 봐봐요. 수치. 자, 요거는 무슨 수치? 요거 수치하고 요 수치가 있죠. 그래서 요거는 대표적으로 이제 요거는 행이니까 행선 수치라고 그래요. 그러면 행선 수치 요걸 빼보세요. 빼를 보면 차가 나옵니다. 요게 얼마의 차가 나오죠? 자, 빼봅시다. 자, 400이 나오네. 그래서 400. 자, 요거는 종선수치죠. 요거 종선수치와 종선수치를 빼봐요. 빼서 얼마가 나와요? 500이 나오죠. 요걸 곱하니까 도면에 뭡니까? 바로 요걸 곱하면 도면의 실제 면적이 나와요. 그래서 20만 제곱미터가 되네요. 그러면 20만 제곱미터를 1200분의 1로 축소해 놓은 게 바로 요 도면이 됩니다. 그러면 용인시 운항동은 30장이네. 그러면 용인시 운항동의 전체 면적을 구할 수 있죠. 그러면 30 곱하기 20. 그러면 우리 용인시 운항동은 600만 제곱미터가 되네요. 그러면 600만 제곱미터를 30장으로 잘라 놓은 겁니다. 그럼 그 중에 바로 몇 호죠? 도면 번호가 9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 산이라는 게 있어요. 요 산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이렇게 써놔요. 자, 임야대장 등록지를 이야기하고요. 자, 요 옆에 보니까 113도라는 게 있네. 113도. 요 113은 대표적으로 지번을 나타내고 있고요. 요 도라는 것은 지목을 나타내죠. 도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 지목과 관련돼서 이미 배웠죠. 지목은 목도장이야. 지목은 목자 떠서 끝자리가 지적도, 임야도, 토지대장, 임야대장. 그러면 토지대장, 임야대장 정식 명칭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지적도, 임야도는 약식 명칭으로서 우리가 원칙은 뭐라고 그랬어요? 두 문자라고 그랬죠. A 적고 차문자로서 차문자 4개,
차천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장이 뭡니까? 공장 용지, 차 주차장, 천이 하천이라고 그랬어요. 은이 뭐라고 그랬어요? 유원지라고 그랬죠. 그러면 도라는 것은 뭡니까? 도로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면 이 도로가 이제 폭이 넓어지고 좁아진다는 것은 이거는 대표적으로 구조물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구조물을 나타내고 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구로 되어 있는 것은 국어가 되겠죠. 그러면 대가 몇 개예요? 대가. 대표적으로 두 개가 있죠. 그래서 37번 대가 있고, 그 다음에 43번 대가 있어요. 43번 대는 전 안에 있죠. 이거는 대표적인 양입지와 관련돼서, 양입지의 제한 요건과 관련해서 종된 토지 지목이 대인 경우는, 그는 별로 양입할 수 없죠. 그래서 대라는 의미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대라는 것은 그러면 여기가 대와 관련돼서 대가 나왔죠. 대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건축물의 이치를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건축물의 이치를 파악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요거는 경계가 되죠. 그래서 경계는 도면에만 등록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적도와 관련돼서 요 그림을 우리가 반드시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복습을 한번 해보죠. 자, 도면의 색인도 대표적으로 도면 번호가 되고요. 영시 운학동 법정동리 도면의 제명 30장 중 제9호 도면 번호가 되고요. 축척은 1200분의 1이다. 요게 도각선이 되고 요거는 행선수치와 종선수치를 빼서 요걸 곱하면 요 도면의 실제 면적이 나온다. 산이라는 것은 임야대장 등록지를 나타내고요. 114는 바로 지번을 나타내고 도라는 것은 우리 지목을 나타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게 바로 경계가 되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이제 지적 기준점과 관련돼서 이미 한번 배운 적이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그림이 도면이 그려 있다. 그러면 이거는 대표적으로 뭐가 됩니까? 지적 삼각점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적 삼각 보조점이 되고 이렇게 나타나면 지적 도건점이 돼요. 그러면 자, 지적 기준점의 이치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게 또 우리 도면을 보면 우리 지적 기준점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건점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와 비해서 우리가 이제 61페이지로 가보죠. 61페이지와 관련돼서는 이거는 일반 지적도가 아니라 경계점 차표 등록부 시행자의 지적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복습을 한번 하고 61페이지 그림과 61페이지 그림을 좀 차이점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면 번호가 몇 번이에요? 8번. 영시운학동 법정동리가 되고, 자, 지적도, 거기 지적도, 도면의 제명이라고 그랬죠. 거기 좌표 횡단편 거나요. 그러면 도면의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되어 있고 20장 중 제8호가 되고요. 자, 축척은 500분의 1.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자에게 지적도는 500분의 1 축척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61페이지 가니까 또 그 아래 그림을 가니까 요 경계간은 요 아니죠. 요 수치들이 나와 있죠. 경계점 간의 거리들이 나와 있다라는 거. 자, 또 하나는 요 밑에 한번 보죠. 우측 하단부에 이 도면에서 청향할 수 없음이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그러면 자, 일반 지적도와 차이는 도면의 제면 끝에 좌표라고 표시해놓고 경계점 간의 거리가 등록되고 이 도면에서 청향할 수 없음. 대표된 부로 자, 하나, 둘, 세 군데가 차이점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확인 문제를 우리가 보시죠. 61페이지.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적도에 등록한 사항으로서 옳은 것은 좌표에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는 26회 때 우리가 출제가 됐고요. 자, 그러면 이거와 관련돼서 우리 이제 도면과 관련돼서 도면의 등록사항을 62페이지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소재입니다. 소재는 공통이죠. 지번은 공통. 3번의 지목은 목도장. 경계와 관련돼서는 그 옆에 도상경계라고 써놔서요. 경계는 도면에만 등록됩니다. 자, 5번과 관련돼서 지적도면의 색인도. 요거 색인도죠. 도면의 색인도. 자, 여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도면의 제명 6번이 나와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축척이 나와 있고요. 축척. 그 다음에 도각선. 여기 바로 도각선과 그 수치들이죠.
자, 그 다음에 10번. 9번 좌표에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 요 9번은 체크해놓고 일반 지적도가 아니라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에 하나인다. 그래서 9번은 별표 하나 놓고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10번과 관련돼서 지적삼각점, 지적삼각 보조점, 지적도건점의 이치를 파악할 수 있죠. 그래서 삼각점 및 지적균형점의 이치를 파악할 수 있고 건축물을 확인할 수 있죠. 도로는 구조물의 이치를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점.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러면 이 지적 도면의 등록 사항과 관련돼서는 그림을 보고 자연스럽게 유추해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의 지적도 동그라미 경우에 추가되는 등록되는 사항 도면의 제면 끝에 좌표에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 도각선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서 측량할 수 없음. 만약에 이걸 그냥 우리가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걸 그냥 그림을 안 보고 생각하면 막 흔하다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을 보게 되면 도면의 제면 끝에 좌표에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 도면의 호각선 오른 끝에 이 도면에서 측량할 수 없음. 이 세 군데가 대표적인 일반 지적도와 차이점이 나타나죠. 지도 도면의 저면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경계점 간의 거리가 등록되고 이 도면에서 측량할 수 없음. 이렇게 의미를 충분히 우리가 정리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62페이지 지적도. 자, 지적도 희미화도의 법정 축적도를 우리가 확인해 보죠. 지적 도면의 축적. 자, 우리가 지적도의 법정 축적. 자, 지적도의 법정 축적은 7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500분의 1 가하고 600분의 1을 기본 축적으로 해서 자, 분모 2배, 1200분의 1이죠. 자, 분모 2배, 2400분의 1. 자, 분모 2배, 1000분의 1. 자, 그러면 3000분의 1, 자, 6000분의 1. 그래서 우리 법정 축적, 지적도의 법정 축적 약간의 규칙을 마련해 달라는 거예요. 대소소 이게 아니라 우리가 규칙을 마련해 놓으면 지적도의 법정 축적은 간단히 해결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일반 축적은 뭐예요? 1200분의 1이다. 자, 임야도의 법정 축적은 2가지죠. 그래서 3000분의 1과 6000분의 1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임야도의 일반 축적은 6000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 자, 1번에 가서 1200분의 1 줄 하나 끊어고요. 자, 임야도의 법정 축적은 6000분의 1 대부분 사용하고 있다. 자, 그러면 자, 3번과 관련돼서 특히 우리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의 축적은 대표적으로 500분의 1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오른쪽 1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지역의 축적 변경 시행지역은 500분의 1 밑줄 쳐놓고 자, 농지구역 정리는 좀 넓죠. 그러니까 1000분의 1. 자, 지적소 완칭이 필요한 경우 요 디귿을 별표 하나 해놓으세요. 자, 지적소 완칭이 필요한 경우 자, 여기서 보죠. 자, 약간 동기부여를 해봅시다. 자, 우리 축적 변경이란 대에서 소로 가요, 소에서 대로 가요. 소에서 대로 가죠. 자, 소에서 대로 가는데 이거는 대에서 소로 변경을 한다. 그러면 대에서 소로 간다는 것은 만약에 축적 변경에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500분의 1에서 6000분의 1로 변경할 때 미리 시도지사 승인을 요한다라는 것. 그것은 지각과 관련돼서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그러면 축적과 관련돼서 이제 지적된 법정 축적은 7가지. 500분의 1, 600분의 1, 준모, 1200, 2400분의 1, 1000분의 1, 3000분의 1, 6000분의 1, 일반 축적입니다. 임야도의 법정 축적은 2가지로서 3000분의 1, 6000분의 1, 6000분의 1이 일반 축적이에요.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은 몇 분의 1을 사용하고 있다? 500분의 1. 농지정리구역사업은 1000분의 1이요. 자, 500분의 1을 6000분의 1로 변경 사용할 때 미리 시도지사 승인을 요하게 된다. 이 정도 한번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63페이지 지적 도면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 자, 그림을 생각해요. 지적 도면의 일람도 언급한 적도 없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 여기에 대표적으로 도각선의 수치였죠. 2번 되고 지적 도면의 제명 및 축척, 삼각점 및 지적 기준점의 이치, 건축물 및 구조물의 이치. 고로 정답은 1번. 그러니까 우리 기출문제를 보니까 어때요? 너무 쉽죠? 나름대로 약간만 우리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이 암기가 된다면 어떤 문제도 다 맞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배우니까 낯으니까 그러는 겁니다. 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좀.